자, 원의 넓이 마지막. 이번에는 이제 원의 넓이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주율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원의 넓이를 어림을 했는데 여기서는 직접 정확히 한번 구해보자 하는 거죠.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가? 이게 뭐냐면요. 지금 원을 갖다가 이렇게 반지름을 여러 개 해가지고 촘촘하게 해서 자른 겁니다. 칼로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럼 이제 조각이 어떻게 될까요? 막 요런 조그만 부채꼴이 될 거거든요. 요런 게 되게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엇갈려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많겠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그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위에는 직선처럼 보이지만 이걸 촘촘하게 자르면 자를수록 이게 직선이 거의 곡선이 직선에 가깝게 됩니다. 이게 사실 울퉁불퉁한 거죠, 여기가. 지금. 여기 다 울퉁불퉁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겠죠, 이렇게. 직선이, 수직이 아니고, 이 밑면과 수직이 아니고, 윗변과 수직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촘촘하게 자르면 자를수록 이게 점점 뭐에 가까워질 거냐 하면은, 점점 나중엔 직사각형에 가까워질 거다. 물론 아주 정확히 직사각형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로의 길이가 바로 뭐냐면, 요 위에 요 부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이거잖아요. 요 부분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이거고. 그러니까 요거는 원의 둘레 전체 길이의 딱 절반이 요 위에 가서 붙고 나머지 절반이 여기 가서 붙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요건 요게 오는 거니까 이건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의 반지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요 가로의 길이는 원주의 2분의 1이고 원주의 반이고 세로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인 그런 직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이 원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 정확하지 않아? 얘가 사실 조금 이게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아니거든요. 그죠?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이지. 아주 촘촘하게 잘라 붙이면은 거의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거의. 완전히는 아니고. 자, 그래서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원주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다시 반지름을 곱한다. 요것이 바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이 원주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원의 둘레. 이 원주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얘 대신에 이걸로 싹 바꿔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주율 곱하기 지름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뭐가 되게 복잡해. 근데 이 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지름이라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반지름의 2배잖아요. 그죠? 반지름의 2배. 얘가 반지름 곱하기 2니까 여기 2분의 1하고 2하고 곱해지면 서로 1이 되겠네. 그죠? 이 곱셈으로 연결된 건 뭘 먼저 하든지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지름이라는 거 대신에 반지름 곱하기 2를 쓰면 요 2분의 1과 2 없어지고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죠? 이 원주율이 보통 우리가 3.14를 많이 쓰죠.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3.14. 요것이 바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십시오.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원주율에다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반지름을 2번 곱한다 이거야. 반지름 곱하기 2가 아닙니다. 반지름 자체를 2번 곱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원의 둘레는 어떻게 했죠? 원의 둘레는 그냥 원주율 곱하기 지름이었죠. 그죠? 그것도 이제 반지름으로 얘기하면 원주율 곱하기 2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죠? 2 곱하기 반지름이 이제 지름이니까. 근데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하면은 이게 뭐라고? 이거는 원주, 원의 둘레. 근데 원의 넓이는 뭐야? 원의 넓이는 바로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다. 자, 차이가 좀 있죠? 반지름에다 2 곱해서 원주율, 반지름 곱해서 원주율. 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마세요. 헷갈리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옆에 보충 설명 한번 보죠. 자, 원의 넓이는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삼각형 등 다른 모양의 도형으로 바꿔서 구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바꿔서 구했는데 사실은 뭐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돼요. 자, 원을 다른 도형으로 만들기 위해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그어서 여러 개의 조각으로 잘라가지고 다시 배열한 방법을 썼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자,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여기서 이제 원주율을 우리가 3.1로 봤을 때 반지름과 원의 넓이 관계를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지름 1cm짜리 2cm, 3cm일 때 우리가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다가 원주율 해가지고 구하고 또 이것도 반지름 원주율에서 구하고 이렇게 구하고 다 구해봤더니
자, 반지름을 2번을 곱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2배 이렇게 3배가 됐을 때 넓이는 2배 3배가 아니라 4배 9배. 즉 2배를 2번 곱한 거. 3배를 또 한 번 곱한 거. 3 곱하기 3, 이건 2 곱하기 2만큼 그 넓이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반지름이 2번 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주는 그렇지 않았죠. 원주는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이 원주도 2배가 되고 반지름이 3배가 되면 이 원주도 3배가 돼요. 그죠? 근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배가 되면 넓이는 4배가 되고 반지름이 3배가 되면 넓이는 9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지름이 만약에 5배로 변했다. 그러면 넓이는 25배가 되겠죠. 5 곱하기 5.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지름과 넓이는 사실은 정비례하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 옆에 보충 설명 좀 볼게요. 자, 원주율이 3.14일 경우 그리고 지름이 4cm인 경우에 원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름이 4cm면 이걸 반지름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반지름으로 바꿔서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앞에서 이제 이 변형한 식이 있었지만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에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주율이 3.14로 주어지는지 3.1로 주어지는지 3으로 주어지는지 하는 것은 문제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때그때 원주율을 찾아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반지름의 길이가 길어지면 원의 넓이도 넓어진다. 자, 요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반지름이 길어지면 당연히 원의 크기가 커지니까 넓이도 커지죠. 하지만 반지름이 2배가 됐다고 해서 원의 넓이가 2배가 되는 건 아니다. 반지름이 2배가 되면 원의 넓이 오히려 2배, 2배, 4배가 되고 반지름이 3배가 되면 원의 넓이는 3배, 3배에서 9배가 되고 이렇게 요건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주하고 지금 넓이하고 다릅니다. 원주는 똑같이 2배, 3배 되지만 이게는 4배, 9배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밑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문제 잘 나오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여러 가지 원의 넓이 구하기. 원주율을 이제 3.14로 주어졌다 이렇게 하고 이 같은 경우 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요 도형에서 요 원의 절반이죠. 요 반원이라고 하죠. 이 반원 두 개를 합치면 원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정사각형에서 요 반원 두 개를 합친 원을 하나 빼면 됩니다. 그죠? 정사각형에서 빼기 원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요 부분의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겠죠? 자,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건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를 뺀 건데 정사각형의 넓이는 4, 4, 16. 그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의 넓이는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 지름의 절반에서 반지름을 구한 거고 그래서 계산했더니 12.56이 나오더라. 이 원의 넓이가. 그래서 요 16에서 이 정사각형 넓이에서 뺐더니 얘가 됐다. 요게 바로 이제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이처럼 그 원이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원을 이렇게 조각을 내 가지고 이리저리 붙인 거는 여러분이 그거를 모아서 좀 단순한 모양 이를테면 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의 넓이를 어떻게 빼면 우리가 구하는 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걸 빼면 사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밀히 얘기하면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요 부분의 넓이가 사실은 이렇게 잘랐을 때 요거 4개가 바로 요거 4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문제에 나온 도형을 잘 잘라서 변형을 해가지고 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밑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연습을 여러분이 좀 충분히 해봐야 돼요. 요게 상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연습을 해봐야 요거는 어떻게 잘라서 붙이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거 구할 때 여기서처럼 식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식을 잘 정리하자. 그냥 전체 넓이 그 다음에 요 원의 넓이 해서 머릿속으로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눈에 잘 보이게끔 이렇게 정리해서 적고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은 맨 나중에 하고 일단 식으로 딱 정리해 놓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먼저 정리를 잘 해놓고 계산은 그 나중입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계산을 하려고 애쓰는데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이 정리를 해놓는 게 먼저예요. 식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면 계산이 잘 안 틀리게 됩니다. 되시죠? 자, 밑에 있는 문제 가지고 충분히 연습해 본 다음에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